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도자와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도 했는데 최근 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이메일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상 한국을 향한 공격을 막았던 것은 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군사적 바가지를 씌운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바가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처럼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한국 정부가 자신이 요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임을 나타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 정부의 대폭 인상을 압박해 시한을 1년 이상 넘기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약 13.9% 인상안으로 타결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성명이 최근 문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신문 인터뷰에 대한 대응 성격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외국의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와 맺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킨 협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이용된 대형 유조선을 압류해 몰수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23일 싱가포르 국적자 곽위생 씨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선박을 이용해 구매한 유류를 북한 선박 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씨가 지난 2018년 2월과 6월 사이 유조선 비에틴 1호를 이용해 직접 남포로 유류를 운반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6월부터는 익명의 인물들과 공모해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약 3,000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이를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커리저스호는 2019년 9월 선박간 환적을 통해 2,871톤에 달하는 휘발유를 구매한 뒤 유엔 대북 제재 대상 선박인 북한의 새별호에게 또다시 불법 환적 방식으로 휘발유를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곽 씨에게 최대 20년의 실형이 적용될 수 있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돈 세탁 공모 혐의를 적용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곽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어 곽 씨의 형사 기소와는 별도로 곽 씨가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커리저스호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 2019년 북한 선박 와이저니스트호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압류한 뒤 몰수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고철로 처리한 바 있어 커리저스호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드리 스트라우스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소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불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대북 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도 커리조소의 압류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침몰시키는 조치라면서 미국은 민사몰수와 형사 기소를 통해 계속해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약 6개월 만에 중국과의 무역을 소폭 재개하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조만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 신의주역의 가림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돼 교역 재개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신의주역을 촬영한 지난달 16일자 위성사진입니다. 길이 약 400m에 달하는 터널 형태의 기차 가림시설이 설치된 가운데 비닐로 만들어진 듯 군데군데 찢어져 있고 색깔도 주변 석탄 야적장의 영향을 받은 듯 곳곳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 시설을 최초 설치했는데 지난달 31일 돌연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차의 화물을 가리거나 눈이나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설이 돌연 철거되면서 지난해부터 운행이 중단된 화물열차 재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북한과 중국 간 국경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을 담당하는 운송회사 책임자를 인용해 다음 달 1일 단둥과 신의주 사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일본의 NHK 방송도 지난 15일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화물열차를 포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홍콩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지난 14일 보도에서 북중 국경이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며 단둥 당국이 국경의 무역시설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문을 다시 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전문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There have been a lot of reports, actually for 6 months now, that North Korea is about to open up its border. Probably sooner or later the North Koreans will open the border, but we have to be factual about it and wait and see. 브라운 교수는 또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품 목록에 설탕과 밀가루가 없는 등 수개월째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재 품목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상인들이 설탕 등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경을 꽁꽁 걸어 잠그며 과도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 당국이 실제로 국경을 열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불참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외부 세계와의 거래를 매우 신중히 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까지 앞으로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변함없는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최근 발간한 연례 군축 보고서를 통해 독일 연방정부는 한반도와 관련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경우에만 안보와 항구적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는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핵확산 방지 조약 NPT를 준수하면서 CVID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북한을 다시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대북 제재 강화와 철저한 이행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정부는 새로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 재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독일은 지난해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협력국들과 긴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15살에서 24살 사이 젊은 여성 중 약 13%가 강압적인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으며 정권에 의한 조혼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최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년들의 성보건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15살에서 19살 사이 여성의 약 11%, 20살에서 24살 여성 중 약 15%가
성폭력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대상 32개국 가운데 해당 연령대 성폭력 피해 여성 비율이 10%가 넘는 국가는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등 7개 나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또 북한은 18살 미만 여성의 혼인을 법적으로 허가하는 7개 나라에도 포함됐다면서 18살 미만 소녀의 조혼을 근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18차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26일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개막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개방을 위해 가슴과 마음, 국경을 열자는 주제로 진행한 이날 화상 개막식에서 영김 미국 하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억압과 인권 탄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 구출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30일 워싱턴의 주미 한국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